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피부와 약용약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의 생리와 병리,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약초와 방제들을 전체적으로 진단을 통해서 알아봄으로써 피부에 관계되는 약용약물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서 피는 가죽 피자고요. 부는 살갗입니다. 피의 그 상태는 살갗이라는 것은 털을 뽑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혹시 가죽 혁자가 있는데 가죽이라는 것은 가죽 혁자는 털을 뽑아서 변형시키기 위한 어떤 작업하기 위한 단계를 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피부와 영양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부의 생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폐가 관리하고 있고 폐의 영화는 피모에 나타난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문, 음양, 상대론에서 폐주, 피무, 그렇죠. 폐는 피무를 주관한다라고 했습니다. 피부에는 주리가 있습니다. 진액이 스며 나가는 곳을 주라 하고 살에 무늬가 모이는 것을 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주리를 달리 현부라고도 합니다. 현자는 땀이 나오는데 검붉고 구멍을 따라 나오는 그곳이 부이기 때문에 현부라고 한다는 거죠. 피부는 폐와 부합되는 것은 물론이고 폐의 상태가 겉에 나타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폐는 피부와 털을 주관하므로 따라서 사기가 폐에 있으면 피부에 통증이나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이경맥과 낙맥을 통해서 색깔을 보면 병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부가 푸른색을 띠면 통증이고 검은색을 띠면 통증이고 이렇게 띠면서 붉은색을 띠면 열증이고 흰빛을 띠면 한증이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오색이 한꺼번에 나타난다면 한열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증거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풍한의 사기는 반드시 몸의 겉부분인 피모를 통해서 점차 안으로 들어오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는 피모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거죠. 폐에 사기가 있으면 피부가 아픔이 있다라는 것과 또 온갖 병은 처음 반드시 이 피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기가 들어오면 주리가 열리고 주리가 열리면 사기가 낙맥으로 들어가고 낙맥에서 머물 동안 제거되지 않으면 경맥으로 들어가서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맥 안에 머물 동안 그 사기를 없애지 않으면 그것은 또다시 더 깊은 리에 들어가서 육부에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기가 피부에 닿으면 피부의 솜털이 일어서고 주리가 열림으로써 낙맥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피부색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맥으로 들어가면 화한 것을 따라 더 깊숙이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힘줄과 뼈 사이에 들어간 한사라든가 그 나쁜 기운은 힘줄이 조여지게 되고 뼈가 아프게 되는 증상을 동반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뼈와 힘줄 사이에 열이 많아지면 힘줄이 늘어지고 뼈가 녹는 듯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도 이게 되는 거죠. 피부는 사기가 가장 먼저 침범한 곳이므로 신체의 십이경락이 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이경락의 영양으로서 그것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기, 나쁜 기운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전기로서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전기는 영양, 우리에 있는 모든 기의 통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피부의 의미에서 폐주 피모입니다. 폐가 기를 주관하기 때문에 위기로서 수곡 정미를 선발함으로써 피모를 온양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 위기가 있죠. 위기에는 행자와 위자가 합한 겁니다. 그 위도 다른 의미로는 가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위기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 피부에 우리가 가장 좋은 처방 하나를 알고 계신다면 경옥구겠죠. 경옥구, 인삼, 생지와, 공룡, 꿀을 합해서 만든 경옥구. 그것이 굉장히 피부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부의 의미에서 피부입니다. 피는 위기, 폐가 주관하고 위는 부라는 것은 수곡정미라는 거죠. 부라는 것은 그 얘기는 수곡정미, 영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살가죽, 겉껍질에 도는 것은 위기가, 그 위기를 좋게 하는 것은 폐가 주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폐에 선발 숙광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피부에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것과 폐의 상태가 좋으면 피부도 윤택하겠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부의 구조에서 피부는 줄이라고 하고 줄이는 다시 현부라고 한다는 거죠. 현부는 거물현이죠. 하늘은 검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편, 그 다음에 땅지, 거물현, 누를황, 그죠. 땅은 누르고 하늘은 검다. 하늘의 무늬를 피부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상태를 피부로 내다볼 수 있겠다라는 의미와 상통하는 거고요. 주자는 살갗주자인데 진액이 스며 나가는 통로이다라는 것과 리는 물리가 모여 있는 곳. 물리라는 것은 무늬를 얘기하는 거죠. 무늬. 리는 이치를 얘기하죠. 그래서 줄이 어떤 이치가 있는데 그 무늬라는 것은 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무늬라는 거죠. 그 드러나지 무늬라는 것이 상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얼굴 얘기 많이 하죠. 얼이라는 것은 기상 얘기하죠. 기. 굴이라는 것은 그릇기, 어떤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기론 할 때 상과 기를 얘기하는 거죠. 상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 그 다음에 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땅의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는 것, 껍데기, 껍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리라는 것은 원리, 진리 그런 거죠. 리자는 뭐 다스릴 리자도 되지만 깨닫다, 이치 뭐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리라고 합니다. 주리라는 것이 우리가 현부 하늘의 것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어떤 상이 드러나지 않는 상이 드러나서 보이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피부의 구조에서 피부, 주리, 현부에서 한방에서는 피모는 피부와 한선 등의 조직을 보호하라는 표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의 속성, 땅의 속성은 황, 그 다음에 현부라는 것은 그 피부의 어떤 공간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선이라는 것은 땀구멍을 얘기하는 거죠. 샘선을 얘기합니다. 피부와 땀구멍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 주리, 현부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폐자, 기화 제목, 귀충, 제피입니다. 폐는 그 정화라는 것은 영화라고도 할 수 있죠. 가장 드러남은 털에 있고
그 전기를 충분히 채우는 것은 충만한 것은 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모에 의해서 피모를 잘 보면 폐의 상태를 알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상학이라는 거죠. 우리가 드러난,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장상이라는 것인데, 폐가 우리 안쪽에 숨겨져 있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그 영화는 피부와 체모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가 좋다라고 한다면 피부가 윤택하고 또 하나 털도 윤택하다는 거죠. 반대로 폐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 피부가 트러블이 생기거나 건조하거나 초췌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피부는 인체의 거울입니다. 인체의 내부에 질병이 발생하면 피부를 통하여 반영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12경맥부터 시작해서 12피부까지 있는데 보통 12경맥과 기경팔맥이 흐르는 동안 사기와 탁기는 배수혈과 손발을 통해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가지 못한 이 사기와 나쁜 탁기는 통점에 남기 마련이라는 거죠. 순환을 마친 전기신의 에너지는 다시 단전에 모여서 증폭되고 그것이 다시 3초 순환을 통해서 다시 순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경락, 기경팔맥, 12경별, 12근경, 그 다음에 15낙맥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몸의 전체적으로 기혈순환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위기, 우리 방위 이자를 쓰는 위기는 폐가 주관하고 연기는 힘이 주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연기라는 것은 12경락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기경팔맥은 회음에서 주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낙맥이라든가 세맥, 세자죠. 그런 것들은 보통 3회 순환에 의해서 3초가 작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수기 치료를 할 때는 우리가 경락 중에 낙맥을 자극하는 것이고 힘으로 치료하는 것들은 보통 경맥을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서에 보면 음량의 크기에 의해서 순환하는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태음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빛이 생기면 양명, 빛이 더 많아지고 나아가는 것은 소양, 음의 새싹이 돋는 것은 골음, 빛의 마지막을 태우면서 결정에 이르면 태양, 음은 더욱 성장하면서 소음, 음은 점점 짙어진다, 해음. 그런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순환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손에 가까운 장부는 보통 신과 태를 말하고 발에 가까운 장부는 간신, 비를 얘기합니다. 원래 이 두 가지를 나눌 때 손과 발에 가까운 장부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횡격막 위에 있는 것은 심폐이고 횡격막 아래에 있는 것으로 구별을 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 경락이 돌 때 보통 음경과 양경으로 나누는데 장부의 음량에 따라서 음의 장부는 수렴을 하고 양의 장부는 발산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음의 장부는 끝나는 지점, 종점으로 가고 발산하는 양의 장부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손끝과 발끝이 시작하냐 마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음장부, 양장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태음, 폐경과 수양명, 대장경은 같은 표리장기인데 태음, 폐경은 중초에서 시작하여 엄지손에서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끝나는 지점이 종점,
수렴한다는 거죠. 수양맹 대장경 같은 경우는 둘째 손가락에서 시작하여 코 옆을 돌고 횡격막 아래로 지나서 대장에 속한다는 거죠. 이렇게 손에서 시작하는 거, 손에서 시작할 때 끝나는 점과 시작점에 따라서 음량을 구별하면 되겠고요. 발도 마찬가지죠. 음경은 발가락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양경은 발가락에서 끝남입니다. 그래서 반대죠. 장부에 있어서 손가락과 발가락은 반대입니다. 음경은 발가락에서 시작하고, 그죠? 근데 손은 어떻죠? 음경은 끝나는 지점이죠. 반대로 손의 양경은 시작되는 지점이라면 양경은 발가락에서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에서 보면 족소양 담경, 그 다음에 족고름 간경 그러면 족소음 담경은 눈꼬리에서 시작해서 옆머리, 귀, 목 등을 지나서 고관절을 지나고 넓적다리를 지나서 발등을 지나 넷째 발가락에서 끝나는 거죠. 반대로 족고름 간경은 엄지 발가락에 털 있는 부분에서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고 아래턱을 지나서 눈 뒤를 지나 문맥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몸의 경락은 우리 몸을 다양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피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또 하나는 3초 방광자 주리 호모기응입니다. 응할 응자죠. 그다음에 호자는 털어 호자입니다. 3초 방광자라는 것은 3초에 있는 방광자라는 것은 주리에 있는 털의 호모에 응한다. 그 밑에 보면 3초는 기의 시작과 끝이다 라는 것과 3초와 방광에서는 피부와 솜털에 응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 제가 지금 읽었던 말인데 3초와 방광은 태양의 귀로서 모든 양기를 주관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방광, 족태양 방광경락을 말하고 있는데 족태양이죠. 태양경락은 우리가 표증이라고 하죠. 표증. 소양은 안표 발리, 그 다음에 양령을 리라고 하죠. 이렇듯 방광경은 족태양이란 말이죠. 그 태양경락은 양기와 만나는데 보통 우리에서 앞에 있는 인맥은 음맥이고 동맥, 우리 뒤쪽 척추를 지나 머리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동맥은 양맥 그럽니다. 따라서 풍부혈에서 동맥과 태양 경락인 방광경락이 만남으로써 우리 전신의 양경락을 관리한다는 것이죠. 방광과 삼초는 시작과 끝이 되고 태양의 기로서 모든 양기를 주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초 개발, 선, 오공미, 훈부, 충신, 택모, 약, 무로, 지, 개. 그렇죠? 개자가 물될 개자입니다. 눈에 물된다 할 때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충분하게 공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곡의 맛, 오곡의 그 맛이 훈중한다는 거죠. 훈입니다. 피부를 훈중하는데 어떻게 몸과 피부를 충분하게 훈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곡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잘 먹으면 우리가 훈중을 하고 그러면서 택은 윤택의 주말입니다. 윤택한다. 뭐를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 이게 같을 약이죠. 뭐와 같이 무로와 같이. 근데 그 무로가 뭐다? 물된 우리가 물된 동산이라고 하죠. 어떤 논에 물된다 그런 의미로서. 폐는 기를 주관하고 기는 피모에 운행하며 삼초는 입을 돋구며 피부와 모발을 윤택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삼초라는 것은 보통 목구멍에서부터 견음, 후음까지를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누는 거죠. 기와 혈액순환을 특기라고
음식물을 소화시켜 영양물질을 온몸에 운반하는 그 일을 누가 하냐? 삼초가 한다는 거죠. 또한 수도, 우리 물길이 잘 통하게 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기혈 진액 등을 온몸에 순환시켜서 영양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삼초입니다. 그래서 삼초는 보통 상초, 중초, 하초라고 하는데 상초는 보통 운하, 따뜻하게 해서 운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중초는 섭취합니다. 열로서 그것을 섭취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하초는 태워서 그것을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삼초는 무형의 장기입니다. 무형의 장기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에 상을 의미합니다. 삼초는 상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쉼표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가 네 번째 손가락 무명지, 옛날에 사람이 뭐 이렇게 급하게 뭔가 변을 당하면 그 약지라고 그래서 무용지를 이렇게 깨물어서 뭐 피를 이렇게 입에 대면 뭐 다음에 일어난다고요. 그 말이 왜 그러냐면 기운과 기운이 만나는 곳이 그 무명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이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반지를 거기다 낀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기화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3초에서 기화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기화라는 것은 기가 몸 안에서 순환하면서 물질을 발생시키고 변화시키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초의 수분대사 기능이라든가 콩팥의 방광의 기능이 이에 기화 기능에 속한다는 거죠. 따라서 3초는 수분대사를 할 때 수도가 잘 통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수도가 잘 통하는 것은 수분대사를 말하는데, 몸에서 생기는 노폐물과 수분들을 소변, 대변으로 잘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주자, 시, 삼초통, 회, 원진지, 처입니다. 첫자는 거처할 모인다, 원기와 진기가 모여서 거처한다. 피부는 3초가 돌면서 그죠? 피부를 관리하고 주인은 폐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누구다? 3초가 일한다. 근데 그 3초가 무슨 일을 하냐? 원기와 진기를 모아서 하는 것이죠. 원기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선편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기라는 것은 만들어진 것을 얘기하죠. 원기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수곡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영향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모생진입니다. 피모는 신장에서 생긴다. 관리하는 것은 영화를 나타내는 것은 피부지만 실질적으로 피모는 신장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신은 동기의 뿌리이며 진기가 나오는 곳으로서 인체의 기화 활동을 주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부의 생리에서 피부에 관련된 장기입니다. 기상, 혈색, 그렇죠. 기상, 우리가 이제 어떤 기상이 보인다, 그죠? 이게 상태라는 거죠. 기의 상태는 폐, 신, 삼소, 방광이 역할을 한다면 혈색, 피와 관계되는 것은 간, 심, 비이라는 거죠. 폐주피모, 기화, 제모, 기충, 제피. 전에 그 앞전에 했던 내용인데요. 피부는 피부와 항선 등의 조직을 포괄하는 체표가 되는데, 폐가 선발한 위기와 진액의 온양과 윤택에 의지하여 인체에 외사가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부가 가렵고 아픈 증상은 피모에서 생기는데, 그럼 왜 피부가 가려운가라는 거죠. 그럴 때 그 가려운 것은 모두 헛주입니다. 혈이 살과 주리를 잘 영양하지 못하여 생기는 것이 그런 가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장의 기운이 너무 충실해지면 그 반대로
피부에 통증으로 나타난다라고 동의보감에는 써있다. 피부의 정보에서 태음자 행기온 후 피무자야라라는 거죠. 수된 폐경은 전기를 운행하여 피부와 몸을 운영한다. 계속 이제 우리가 반복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부의 정보 중에서 폐가 주관하는 위기가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발휘하면 피부가 치밀해지고 광택이 나며 외사를 막는 능력이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피부의 생리에서 피부의 정보입니다. 몸, 마음 그렇죠. 몸이라는 것은 몸인데 뭐를 모아놨냐? 기를 모아놨다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모아놨는데 그것도 기를 모았습니다. 어떤 것을 몸이라는 것은 물질을, 마음이라는 것은 정신을. 따라서 물질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은 정신이기 때문에 한계를 갖지 않습니다. 무한. 선생님들이 정신의 세계는 무한한 세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몸이라는 것은 한계. 몸이 아무리 뚱뚱해진다 한들 한계가 있겠죠. 그와 똑같이 물질은 한계를 갖고 있고 정신은 한계가 없다라는 피부의 정보에서 몸과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